자, 오늘 배워볼 진도는 Organization and Maintenance of the Organism입니다. Organization은 어떤 걸 구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Maintenance of the Organism은 어떤 organism, 생명체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maintenance 해야 되냐에 관해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모든 리빙 오르가니즘은 아주 작은 베이직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베이직 유닛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죠? 셀이라고 부르죠. 셀은 우리나라 말로는 세포, 그리고 이것은 리빙 오르가니즘을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지금 아이언맨이 있는데 이 아이언맨이 레고 블록으로 만들어졌어요. 레고 블록이 여러 개가 모여서 아이언맨을 만들었으니 아이언맨의 베이직 유닛은 레고 블록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많은 셀이 모여서 하나의 리빙 오르가니즘인 사람이 된 것이므로 사람을 구성하는 베이직 유닛을 우리는 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셀의 데피니션을 베이직 유닛 오브 리빙 오르가니즘이라고 말해도 상관없겠죠. 넘어가서 이렇게 많은 셀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멀티셀룰러 오르가니즘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셀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가 되면 멀티셀룰러 오르가니즘이에요. 모든 생명체가 다 여러 가지의 셀들이 모여서 하나의 리빙 오르가니즘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하나의 셀이 리빙 오르가니즘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이렇게 박테리아처럼 세포 하나가 생명체가 되는 경우에는 방금 말했던 멀티셀룰러 오르가니즘이 아니라 유니셀룰러 오르가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유니셀룰러 오르가니즘은 세포 하나가 하나의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넘어가서 이러한 생명체들을 구성하는 유닛들, 즉 세포, 셀을 보려면 그냥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겠죠. 세포가 눈에 보이는 사람 손. 안 보이죠? 감사합니다. 혹시 보이면은 시겁하려고 그랬어. 마이크로스콥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러한 세포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스콥은 우리나라 말로 현미경이죠. 자, 셀들은 너무 작아서 cells are too small, 너무 작아서 can be observed, observe는 관찰하다, be observed니까 관찰되다, 관찰되어질 수가 없다. 무엇으로? naked eye, 그냥 눈으로는 우리가 관찰할 수 없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스콥, 현미경인데요. 마이크로스콥의 종류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볼 겁니다. 하나는 라이트 마이크로스콥, 나머지 하나는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콥인데 라이트 마이크로스콥은 빛을 이용한 현미경으로 우리가 광학 현미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를 가지고서는 그닥 많이 확대를 해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싼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콥을 이용을 하는데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콥을 이용하면 훨씬 더 많은 배율로 확대할 수 있지만 비싸서 집에서 사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광학 현미경 라이트 마이크로스콥을 먼저 배울 텐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라이트 마이크로스콥의 기본 명칭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이름들을 그대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눈을 직접적으로 대는 부분, 제일 위에 쪽 부분을 아이피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눈을 대는 부분. 지금 왼쪽에 있는 커다란 현미경은 아이피스가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에 보면 아이피스가 하나인 모노큘러 라이트 마이크로스콥도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인 바이노큘러 마이크로스콥도 있고 눈을 대는 부분이 세 개인 트라이노큘러 마이크로스콥도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스콥을 지금 보니까 밑에 베이스 부분에 무엇이 달려있냐면 라이트 소스가 달려있지요. 저 라이트 소스가 바로 빛을 내뿜는, 빛을 내뱉어주는, 현미경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런 빛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위에 보면 네모난 판이 있는데 이 판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observe할 우리의 샘플을 올려놓을 겁니다. 마이크로스콥을 통해서 우리가 확대해서 관찰할 샘플을 우리는 스페시먼이라고 부를 거예요. 명칭 알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광학 현미경, 라이트 마이크로스콥을 이용하면 개미가 이렇게 뚜렷한 모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뭔가 불분명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서 더 확대를 하고 싶을 때에는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콥을 이용하면 개미의 머리가 이렇게 솜털까지 자세히 보여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마이크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휴먼 셀을 한번 observe 해봅시다. 자, 가장 흔하게 observe 할 수 있는 휴먼 셀은 바로 부컬 셀을 observe 하는 건데, 부컬 셀이라고 얘기를 하면 입 안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입술은 영어로 lip이죠. L-I-P, lip. 그죠? 여러분, 입술 하나인 사람 손, 두 개인 사람 손, 세 개? 두 개죠. 우리 입술 두 개죠. 윗입술, 아랫입술. 입술은 립스죠. 그래서 반면에 마우스라고 부르는 M-O-U-T-H, 마우스는 실질적인 구조는 없어요. 여러분, 마우스를 한번 손가락으로 가르쳐 보세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입술을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근데 마우스를 가르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우스는 실질적인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컬 캐비티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B-U-C-C-A-L, 부컬 캐비티. 입 안에 구멍을 얘기합니다. 입 안에 공간. 아, 손으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죠. 아 하고 그 입 안의 공간을 볼을 코튼버드를 사용해서 한번 쓱 쓸어줍니다. 그럼 이 코튼버드에 세포가 묻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세포를 우리가 마이크로스코프로 확대해서 보면 저런 모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플란트 셀을 한번 옵서브를 해보도록 할게요. 플란트 셀을 옵서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플란트 셀을 먼저 가로로 잘라내는 방법, across the structure로 잘라내는 방법, 즉 transverse section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세로로 잘라서 along the structure로 자르는 방법, 즉 longitudinal section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특히 페이퍼 6를 볼 때 써야 되는 단어들이므로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transverse section, across the structure, 가로로 자르는 거고, along the structure, longitudinal section을 보려고 세로로 자르는 스트럭처다. 이런 식으로 자른 다음에 우리가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프로 플란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스코프로 우리가 확대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을 포토 마이크로그래프 또는 그냥 마이크로그래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근데 이렇게 보면 셀 안에 있는, 플란트 셀 안에 있는 뉴클리어스 빼고는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죠. 그쵸? 더 자세히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는 염색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stain이라는 단어입니다. 염색을 해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셀 스트럭처를 관찰할 거냐에 따라서 염색약도 달라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플란트 셀 안에 있는 클로로플라스트를 관찰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염색약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옵저브가 가능합니다. 넘어가서 그럼 셀 안에는 어떤 스트럭처가 있는지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애니멀 셀과 플란트 셀을 구분지어서 공부를 할 텐데, 우리가 5가지의 킹덤을 배웠어요. 애니멀 킹덤, 플란트 킹덤, 펑거스, 프로토티스트, 그리고 박테리아. 그 중에서 다른 애들은 공부하지 않고 특별히 2가지만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텐데, 그게 바로 애니멀과 플란트 셀입니다. 애니멀 셀은 왼쪽 그림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플란트 셀은 오른쪽 그림처럼 각지게 생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애니멀 셀부터 볼게요. 애니멀 셀은 가장 바깥에 셀막이 있어요. 세포막, 셀 멤브레인이라고 불리는 세포막이 있는데, 이 셀 멤브레인의 역할은 셀 안에 있는 다른 구조들을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단어 enclose, enclose, 가두다 라는 단어를 사용할 거고요. 셀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을 우리는 organel이라고 부를 거예요. organelle. 마치 장기가 영어로 뭐죠? 사람 몸 안에 있는 장기. 장기가 영어로 organ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셀 안에 있는 셀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거기 뒤에다가 organ이라는 단어 뒤에 ELLE만 붙여서 organelle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겁니다. 다른 organelle들을 가두는 역할을 하는 이 셀 멤브레인은 또 다른 역할이 있는데, 마치 가드하우스처럼 무언가 물질이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컨트롤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시험에서 2점짜리 문제로 이렇게 등장할 수 있겠죠. Describe the function 또는 Describe the role of cell membrane. 그리고 2점. 그럼 뭘 쓰면 되죠? It encloses the cell organelles. It controls the movement of substance in and out of the cell. 요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됐죠? 이 셀 멤브레인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마치 우리가 아까 전에 아이언맨을 레고 블록으로 만들었듯이 이 셀 멤브레인은 포스포리피드라고 불리는 케미컬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포스포리피드라는 물질은 저 핑크 색깔 머리 쪽은 수용성, 물을 좋아하는 하이드로필릭 한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고 꼬리, 저 초록색깔 다리 부분, 저 꼬리 부분 두 개는 하이드로포빅, 물을 싫어하는 지용성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해서 얘네가 우리 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몸은 70%가 물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세포 안에도 물이고 세포 바깥도 물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어레인지를 하면 물을 싫어하는 꼬리는 꼬리들끼리 모이고 물을 좋아하는 머리는 안과 바깥쪽을 향하게 되어져 있어서 바이레이어, 두 개의 레이어를 만드는 형태가 됩니다. 이러한 포스포리피드 바이레이어가 우리의 셀 멤브레인의 구조입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셀 멤브레인의 구조예요. 여기까지가 셀 멤브레인에 관한 설명이었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셀 안에는 어떤 물질로 채워져 있냐? 먼저 사이토플라즘이라는 물질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비닐봉지를 그냥 꺼내면, 비닐봉지를 그냥 쭉 하고 뜯으면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닐봉지가 앞면하고 뒷면이 쫙 달라붙죠? 그럼 그 안에는 우리가 그 무엇도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닐봉지를 먼저 새로 딱 뜯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비닐봉지를 손가락으로 문질러가지고 안에 빈 공간을 만들죠. 그리고 그 공간에다가 무언가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냥 집어넣으면 중력 때문에 모든 물질들은 아래로 쏠리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때 콧물 같은 텍스처를 가진, 콧물 알죠? 투명한 콧물 같은 텍스처를 가진 그런 질꺽질꺽한, 아니면 슬라임 같은 텍스처를 가진 질퍽질퍽한 물질을 그 비닐봉지 안에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뭐 구슬이나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스테이플러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얘네가 중력 때문에 밑에 가라앉는 게 아니라 슬라임 중간중간에 마치 떠있는 형상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게 그때 그 슬라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사이토플라즘입니다. 사이토플라즘은 세포질이라고 한국 뜻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젤리-like structure, 슬라임 같은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고 이 아이가 하는 역할은 이 안에 포함하고 있는 다른 오르가넬들을 그 포지션에 픽스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나요? 안 그러면 중력 때문에 밑으로 다 쏠리니까. 자, 그 다음에 세포 안에는 또 뉴클리어스라고 불리우는 부분이 있는데 스펠링 조심하세요. NUCLEUS입니다. 가끔 가다가 특히 남자친구들이 NEU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NEU라고 되면은 그거는 세포의 핵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중성이라는 단어에 해당하게 됩니다. 중성. 그래서 NU로 해야 세포, 핵의 의미가 됩니다. 뉴클리어스가 하는 역할은 enclose, 가두다. 무엇을? genetic information을. genetic information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NA를 얘기를 하는 건데 DNA 말고도 우리는 RNA라는 물질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유전 물질들을 가두는 공간이 바로 이 뉴클리어스입니다. 왜 가둬놔야 하느냐? 이 DNA는요, 우리의 머리카락처럼 굉장히 얇습니다. 나는 여자 형제랑 같이 산다. 손. 오케이. 나는 엄마가 쓰는 화장실 써본 적 있다. 손. 오케이. 엄마가 쓰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해보면요, 하수구에 머리카락들이 엉켜져 있어요. 그쵸? 우리 DNA는 그런 형질이에요. 뭔가 굉장히 얽혀져 있어서 지저분한 형질입니다. 그걸 그냥 셀의 사이토플라즘에 풀어놓으면 무슨 미친년 머리 산발인 것 마냥 사이토플라즘이 더러워져요. 얘네를 한 군데에 모아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뉴클리어스입니다. DNA와 RNA를 가두는 역할을 한다. 시험에서 여러분은 DNA와 RNA를 가둔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Genetic Information을 가둔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또 그러한 애들이 하는 건 뭐냐? DNA나 RNA가 하는 건 뭐냐? 바로 셀룰러 액티비티. 세포가 해야 하는 일들을 진행할 때에 그 진행해야 되는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DNA와 RNA인데 그걸 컨트롤하는 게 뉴클리어스다. 이 두 가지 또 이 점으로 나올 수 있겠죠? Describe the role of nucleus. 그럼 이 두 가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셀들마다 하는 역할이 달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examples of cellular activity인데 예를 들면 팬크리에이즈 셀들은, 팬크리에이즈가 어디죠? 팬크리에이즈는 췌장이죠. 팬크리에이즈에 있는 셀들은 인슐린을 만들고요. salivary glands, 침샘에 있는 셀들은 당연히 아밀라아제를 만들 거고요. 테스티스는 뭐죠? 고환이죠. 남성의 고환에 있는 셀들은 테스테스토론이라는 호르몬을 만들 거고요.
오버리, 여자의 난소죠. 난소에 있는 셀들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을 만들 거예요. 이러한 애들은 인슐린, 아밀라제,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젠 이런 애들은 전부 다 프로틴인데 이러한 프로틴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만들려는 레시피가 필요하겠죠? 그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DNA입니다. 예를 들면 김치찌개를 만들려면 그냥은 못 만들고 레시피가 필요하잖아요. 그 레시피가 DNA 또는 RNA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김치찌개를 만드는 레시피는 요리책 안에 있는데 그럼 요리책 안에는 김치찌개만 만드는 레시피만 있나요? 아니면 된장찌개 및 다른 음식 만드는 내용들도 다 있나요? 다 있죠. 이 요리책 자체를 DNA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 거기서 특별히 이 셀이 만들어야 되는 그 프로틴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 구간을 우리는 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뒷챕터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히 다루지 않을게요. 넘어가서 또 셀 안에는 사이토플라즘에 라이보솜이라고 불리우는 애가 둥둥 떠다닙니다. 이해되나요? 우리가 왜 한식들 요리들 보면 불고기 같은 거 하면 위에다가 깨 뿌려 놓죠. 그런 것처럼 사이토플라즘에 뭔가 조그만한 알갱이들이 둥둥 떠다녀요. 그게 바로 라이보솜인데 얘는 너무 작아서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프로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라이보솜은 뭐에 사용되냐? 프로틴 신티시스에 사용됩니다. 신티시스는 합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합성, 프로틴 합성.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팬크레이즈 셀은 인슐린을 만든다고 했죠. 그럼 팬크레이즈에 있는 셀들은 인슐린을 어디서 만들까요? 셀의 어디서? 셀의 라이보솜에서. 자, 이게 만약에 팬크레이즈 셀이면 이 팬크레이즈 셀의 저 라이보솜에서 무엇을 만듭니까? 인슐린을 만들어요. 비슷한 원리로 살라이바리 글란즈에 있는 셀들은 라이보솜에서 아밀라아제를 만들고 테스티스에 있는 셀들은 어디서? 라이보솜에서 테스토스테론을 만들고 오버리에 있는 셀들은 어디서? 라이보솜에서 에스트로겐을 만듭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건 사실이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A레벨로 가면 더 공부를 하다 보면 진실을 배울 텐데 아직까지는 이렇게만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모든 프로틴 신티시스는 라이보솜에서 일어난다. 알겠나요? 자, 그럼 프로틴은 뭐냐? 프로틴은 단백질입니다. 남성 친구들은 다 잘 알고 있죠. 단백질. 이러한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근육만 만든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엔자임을 만들기도 하고 호르몬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우리 손발톱도 전부 다 프로틴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셀 안에는 마이토콘드리온도 있어요. 마이토콘드리온. 미토콘드리아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말을 하는데 이 마이토콘드리온은 복수로 플루럴로 얘기를 하면 저 ON이 A로 바뀌어서 마이토콘드리아가 됩니다. 마이토콘드리아는 복수고 마이토콘드리온은 단수, 싱귤러예요.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레스피레이션을 합니다. 자, 우리 이 전 챕터에서 바로 배웠죠. 미세스 그랜 7가지 리빙 오르가니즘이 하는 characteristics. 거기서 레스피레이션의 데피니션이 뭐였죠? making energy. 바로 그 레스피레이션을 하는 곳이 이 마이토콘드리아예요. 보니까 이 마이토콘드리아는 더블 멤브레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깥에 아우터 멤브레인이 있고 안에 이너 멤브레인이 있는데 아우터 멤브레인은 보기보다 좀 노멀한 동글동글하고 긴 타원형의 쉐입인데 안에 있는 이너 멤브레인은 뭔가 folding 되어져 있죠. 이렇게 접혀져 있죠. 그쵸? 뱃살 접히는 것처럼 이렇게 접혀져 있어요. 보이나요? 이너 멤브레인 접혀져 있는 거. 그 접혀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크리스테라고 부릅니다. 되나요? 이해? 네, 됐습니다. 자, 이 마이토콘드리아는 안에 DNA를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 아까 DNA는 뉴클리어스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우리의 DNA고요. 이건 마이토콘드리아의 DNA입니다. 다른가요? 네, 달라요. 예를 들면 나랑 민결이가 있어요. 민결이의 뉴클리어스 안에 있는 DNA와 내 뉴클리어스 안에 있는 DNA는 정보가 다르겠죠. 그러나 민결이의 셀 안에 있는 그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DNA랑 내 셀 안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DNA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마이토콘드리아 DNA니까. 이해가 가나요? 이해가 가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뉴클리어스 근처에는 항상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이라고 불리우는 애가 있는데 얘는 우리 뉴클리어스를 이루는 뉴클리어 멤브레인의 엑스텐션 부분이에요. 자, 이해가 안 가죠? 나는 처음에 이거 배울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머리에서 우리 여기 머리 있죠? 헤드. 여기 머리에서 누군가 머리카락이 뭐냐고 물어요. 외계인이.
야, 머리카락이 뭐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머리에 나는 거. 그럼 외계인 입장에서는 나는 머리에 나는 게 없는데, 대머리도 나는 게 없구나. 어쨌든 머리에 나는 게 없는데 외계인 입장에서는 그게 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머리에서부터 나오는 익스텐션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또 만약에 여러분 보풀하기 아나요? 보풀하기? 아니면 옷에 이렇게 실 같은 거, 실밥 나오는 거? 누가 물어요. 실밥이 뭐야, 형?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옷에 붙어있는 실이야. 옷에 실이 왜 붙어있어? 우리는 그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옷에서부터 튀어져 나온 익스텐션이야. 익스텐션이 어떤 건지 좀 감이 오나요? 감이 좀 오나요? 안 오나요? 와요? 안 와요? 와요? 이런 게 익스텐션입니다. 누군가 손가락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손바닥에서부터 삐져나온 익스텐션이야. 익스텐션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좀 가요? 좋아요. 저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은 뉴클리어스의 멤브레인, 뉴클리어 막, 핵막의 엑스텐션입니다. 이해가 될까요? 줄여서 우리가 E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ER은 뉴클리어스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인포메이션들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누구에게? 라이보솜에게. 또 우리 셀 안에는 골지 에페러터스 또는 골지 바디라고 불리우는 스트럭처가 있는데 이 골지 에페러터스는 stacks of flattened sacks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stack이라고 하면 쌓아 올리는 거죠. 레고 블록 쌓아 올리듯 쌓아 올리는 거고요. flattened면 납작하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SAC, sack은 어떤 주머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머니 같은 게 납작 눌려서 위로 쌓아져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 자, 우리 이렇게 외울 거예요. 골지 에페러터스는 SMS를 한다. SMS 뭐냐? Store, Modify, 그리고 Ship. 아까 전에 라이보솜에서 프로틴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틴은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김치찌개를 만들 때 준비물이 필요하죠. 돼지고기도 필요하고 신김치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뭐 야채도 필요해요. 그런 준비물 준비하는 것이 라이보솜이라면 골지 아페러터스는 그런 준비물들을 받아서 저장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수정, 모디파이, 수정을 합니다. 어떻게 다 때려 넣어가지고 보글보글 끓여내요. 다 끓인 김치찌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으로 보내야 되죠? 그래서 쉽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골지 아페러터스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내보내려면 어떻게 내보냅니까? 우리 소포 같은 거 받을 때 택배 회사에서 택배에다가 넣어가지고 주죠. 그죠?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주죠. 이 만들어진 김치찌개 이 프로틴도 어떤 택배 상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택배 상자의 이름을 우리는 vesicle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스펠링 체크하세요. vehicle 아닙니다. vehicle은 자동차랑 오토바이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얘는 vesicle입니다. vehicle 아니에요. 여기다가 잘 보관해서 바깥으로, 셀 바깥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vesicle들의 역할은 transport the substances made by the cell from the Golgi apparatus to out of the cell. 셀 바깥으로 내보낸다. 또 셀 안에는 라이소솜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라이소솜은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을 포함하고 있고 만약에 셀 안에 마이크로 오르가니즘들이 들어와서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셀 안에 들어오면 이 라이조솜이 걔네를 잡아 먹어요. 그래서 녹여서 없애요. 이게 라이조솜의 역할입니다. 자, 이제 플란트 셀로 넘어가서 오늘은 플란트 셀을 보도록 할게요. 플란트 셀은 자, 애니멀 셀은 가장 바깥에 뭐가 있었지? 가장 바깥에? 셀? 멤브레인이 있었지. 셀 멤브레인. 그리고 그 멤브레인 안쪽에는 뭐가 있었지? 사이토플라즘이 채우고 있었지. 사이토플라즘은 젤리-like 스트럭처로 다른 오르가넬들을 그 포지션에 있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었지. 예를 들면 뉴클리어스가 중력에 이끌려서 바닥으로 쏠리지 않고 딱 셀 여기 중간 어딘가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사이토플라즘 때문이었지. 사이토플라즘 안에는 이 케미컬이 있었어. 이 케미컬의 이름은? 이 케미컬의 이름은? 켜라? 라이보솜이었지. 그리고 뉴클리어스의 멤브레인을 우리가 뉴클리어 엔빌롭이라고 불렀고 그 엔빌롭에서 익스텐션 해서 나온 부분들을 우리가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이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골지 에페러터스 있었고 마이토콘드리아 있었고 마이토콘드리아의 하는 역할은 에로빅 레스피레이션이었죠. 그죠?
자, 플란트 셀월은 애니멀 셀하고 다르게 가장 바깥에 부분에 셀월이 있어요. 셀월은 세포벽인데 이 플란트 셀월은 셀룰로스라는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박테리아도 셀월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박테리아의 셀월하고 플란트의 셀월이 다른 점은 플란트의 셀월은 셀룰로스로 만들어져 있는데 박테리아의 셀월은 셀룰로스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다. 그래서 플란트 셀월은 셀룰로스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자, 셀룰로스는 이제 확대해서 플란트 셀월을 보면 요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데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져 있는 게 보이죠? 저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져 있어서 freely permeable 합니다. freely, 자유롭게, permeable, 왔다 갔다 물질들이 드나들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셀 멤브레인은 우리가 partially permeable 하다. 그래서 지정된 물질, 조그만 물질, 그리고 물을 좋아하는 폴라 서브스텐스 또는 다른 말로 하이드로필릭 서브스텐스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셀월은 freely permeable 해서 물질을 가리지 않고 저 빈 공간을 지날 수 있는 물질이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다만 이 셀룰로스 셀월은 굉장히 튼튼해요. strong해서 셀이 자신의 shape을 maintain 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셀월은 maintain tug-of pressure. 자, tug-of pressure는 뭐냐 하면 셀월이 freely permeable 하기 때문에 이 셀월을 내가 만약에 셀 자체를 플란트 셀을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물이 셀 안으로 계속 들어오겠죠? 그러면 잘못하면 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셀월이 셀이 터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어떻게? 셀 안에 물의 압력을 조절해서 그게 지금 여기 보면 maintain tug-of pressure 셀 안에 있는 압력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셀월 안쪽에는 셀 멤브레인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스트럭처가 있는데 이건 우리 애니멀 셀하고 똑같죠. 포스폴리피드 바이레이어로 만들어져 있다. 자, 그 안에는 사이토플라즘이라고 불리우는 젤리-like 스트럭처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이토플라즘의 역할은 애니멀셀하고 똑같이 오르거넬들을 그 포지션에 있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다. 플란트 셀도 애니멀셀하고 마찬가지로 뉴클리어스가 있고 뉴클리어스는 DNA나 RNA를 enclose, 가두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뉴클리어 멤브레인에서부터 삐져져 나온 엑스텐션들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줄여서 ER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뿌져나와져 있다. 자, 셀이 플란트 셀하고 애니멀 셀의 아주 다른 점을 고르자고 한다면 첫 번째는 셀월이요. 두 번째는 플란트 셀은 large central vacuole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큰 센트럴 가운데에 vacuole이 있다. 저 vacuole의 역할은 무엇이냐? vacuole은 fluid filled cell cep이에요. fluid는 어떤 액체죠. 어떤 액체로 채워져 있는 곳이고 그 안에는 물하고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나 뭐 소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혹시 비트루트 아는 사람? 그 빨간무 알아요? 빨간무? 빨간무가 빨강 색깔일 수 있는 이유는 빨강색 색소가 저 vacuole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저 vacuole 덕분에 이 셀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셀이 모양을 딱 유지할 수 있다. 또 플란트 셀도 마이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는데 마이토콘드리아는 역시나 에로빅 레스피레이션을 할 수 있는 사이트, 그런 공간이다. 플란트 셀은 또 뭘 가지고 있지? 클로로플라스트를 가지고 있죠. 클로로플라스트는 뭐 하는 데 쓰이죠? 클로로플라스트는 포토신테시스를 하는 데 쓰이죠. 클로로플라스트는 공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실이라는 공간이 있죠.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은 어디? 의자에 앉아있죠. 마찬가지로 클로로플라스트라는 공간에 클로로필이라는 피그먼트가 있는데 그 피그먼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포토신테시스를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애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플란트 셀 안에는 라이보솜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는 애니멀 셀에도 있었죠. 그래서 라이보솜은 site for protein synthesis, 프로틴 신테시스가 일어나는 곳이 저 라이보솜들이다. 다음에 여기 골지 apparatus, 골지 apparatus 우리 세 개만 외우라 그랬죠. SMS, store, modify, and ship. 그죠? 이 셀이
필요로 하는 어떤 프로틴들을 만들면 그거를 store, 저장하고 modify, 수정하고 ship,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골지 애퍼러터스들이었죠. 그죠? 요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또 골지 애퍼러터스 근처에 vesicle들을 갖고 있는데 vesicle하고 vehicle하고 스펠링 미스테이크는 하지 말라고 했죠. vehicle은 자동차, vesicle은 골지 애퍼러터스 근처에서 이 골지 애퍼러터스가 완성한 프로틴을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혹은 바깥에 있는 물질들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때 만들어지는 조그만한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조그만한 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 보라 색깔 동그라미 큰 것들은 라이소솜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라이소솜들은 안에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을 가지고 있어요. 다이제스티브는 소화한다는 뜻이잖아요. 소화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순다라는 뜻이거든요. 엔자임은 효소고 그러면 라이소솜이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을 갖고 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 셀 안쪽에 뭐 박테리아나 뭐 이 셀한테 해로운 어떤 외부 물질들이 들어오면 이 라이소솜이 그 해로운 외부 물질들을 잡아 먹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을 통해서 얘네들을 녹여요. 마치 우리가 솜사탕에다가 혓바닥을 이렇게 대면 침 때문에 솜사탕이 녹는 것처럼 외부의 물질들이 이 라이소솜 안에 들어오면 녹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라이소솜은 굉장히 난 이 라이소솜만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좀 아파요. 왜 아프냐면 이게 만약에 어떤 셀이면 뭐 캔서 셀이라던가 만약에 이 생명체한테 해로운 셀이 됐다라고 치면 이 라이소솜이 갑자기 터지면서 세포 자체를 다 죽여버립니다.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게 바로 이 라이소솜이에요. 자, 퀴즈로 넘어가 봅시다. 애니멀 셀하고 플란트 셀하고 각각 있는 것들을 하나씩 표시를 해볼 텐데 셀월. 자, 민결이부터 대답해보자. 셀월은 애니멀 셀에 있다, 플란트 셀에 있다, 둘 다 없다, 아니면 둘 다 있다. 마이크 키시고. 애니멀 셀에는 없고 플란트 셀에는 있다. 맞아요? 애니멀 셀에는 없고 플란트 셀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민준이가 대답해보자. 셀 멤브레인은? 둘 다 있다. 민결이 large central vacuole. 방금 봤죠? 애니멀 셀에는 없고 플란트 셀에는 있었죠. vacuole, large central이 아닌 그냥 vacuole은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토플라즘은 민준이? 둘 다 있어요. 라이소솜은 민결이? 둘 다 있어요. 잘 찍었어요. 라이보솜이었죠? 네, 발음을 잘못했죠. 라이소솜은? 둘 다 있어요. 뉴클리어스는? 둘 다 있고요. ER,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은? 둘 다 있고요. 골지 애퍼러터스는? 둘 다 있고요. 마이토콘드리아는? 둘 다 있고요. 클로로플라스트는? 네? 애니멀에는 없어요. 애니멀에는 없고 플란트는 있어요. 맞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functions of cell organelles. 셀 오르가넬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제가 설명을 하긴 했는데 한번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셀 월의 역할은 뭐다? 셀 월은 maintain mechanical support. mechanical은 어떤 물리적인 support. 그러니까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freely permeable 하다. 셀룰로스로 만들어졌다. 셀 멤브레인은 포스폴리피드 바이레이어로 만들어졌고 하는 역할은 partially permeable 하고 그리고 다른 오르가넬들을 가두는 역할을 한다. large central vacuole은 아까 전에 플란트 셀의 중간에 차지하고 있었던 굉장히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공간이었죠. 걔는 뭐였다? 하는 역할이 뭐다? 플란트 셀을 더 펌하게 딱 모양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마치 우리가 비닐봉지에 물을 채워놓으면 빵빵하게 모양이 유지되는 것처럼 사이토플라즘은 젤리-like 스트럭처로 뭐 하는 역할을 한다? 오르가넬들을 그 위치에 있을 수 있게 도와준다. 라이보솜은 프로틴 신테시스를 도와준다. 라이소솜은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을 가지고 있어서 마이크로 오르가니즘들을 잡아먹고 걔네들을 다이제스트 시킨다. 뉴클리어스는 DNA 또는 RNA를 포함하고 있고 얘가 하는 일은 뉴클리어스가 하는 일은 셀 디비전을 도와주고
셀 디벨롭먼트를 도와주고 셀 액티비티를 도와준다. 여기서 셀 액티비티는 프로틴 신테시스를 거의 대부분 말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셀들은 다 프로틴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눈물 흘리죠. 막 엄마 아빠한테 혼나서 울어본 사람. 울다 보면 볼이 따끔따끔해져요. 볼이 따끔따끔해져. 왜 따끔따끔해지게요? 눈물 안에는 걔 이름이 뭐였지? 라이조자임이라고 불리우는 엔자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우리 눈을 촉촉하게 적셔줘서 혹시 눈에 박테리아나 이런 거 마이크로 오르가니즘들이 들어오면 그 박테리아나 마이크로 오르가니즘들의 셀 월을 부숴주는 애예요. 근데 이게 우리 피부에 자꾸 닿으면 우리 피부에 있는 세포들, 볼에 있는 세포들이 이 세포 벽은 없지만 셀 월은 없지만 이 멤브레인이 망가지면서 따끔따끔따끔한 느낌이 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라이조자임이라고 불리는 호르몬도 만들어야겠죠? 누가 만들죠? 눈물샘에 있는 세포들이 만들어요. 그럼 걔네들도 프로틴을 만드는 거예요? 안 만드는 거예요? 엔자임은 프로틴이니까 만드는 거죠. 그쵸? 이렇게 각각의 셀들은 프로틴을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내야 되는 프로틴의 종류는 자기가 어떤 셀이냐에 따라 다 달라요. 이런 걸 우리가 셀 액티비티라고 부릅니다.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은 뉴클리어 엔빌럽, 뉴클리어 멤브레인의 엑스텐션 부분이었죠. 더 연장된 부분이었죠. 하는 역할은 뭐다? Transfer information from nucleus to ribosome. 라이보솜이 프로틴 신테시스를 하는 공간이었는데 라이보솜까지 어떤 정보들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골지 애페러터스는 SMS 기억하라고 얘기했고 골지 애페러터스의 스트럭처는 stacks of flattened sacs. 마이토콘드리아의 역할은 aerobic respiration. 클로로플라스트의 역할은 photosynthesis. 클로로플라스트 안에는 클로로필이라고 불리우는 애들이 있다. 자, 프랙티컬로 넘어가 봅시다. 실험. 자, 우리가 플란트 셀 스트럭처를 옵서빙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이크로스콥을 준비하고 포르셉스를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볼 플란트는 어니언을 볼 거예요. 그리고 슬라이드, 마이크로스콥 슬라이드와 커버 슬라이드 그리고 아이오딘이 필요합니다. 아이오딘 뭔 줄 아나요? 아이오딘? 요오드 용액인데 빨간 약이라고 우리 왜 상처 같은 데 나면은 병원이나 이런 데서 빨간 색깔 약 발라주는 게 아이오딘이거든요. 그게 필요해요. 자, 어떻게 할 건지는 여기 메소드가 나와져 있습니다. 일단 어니언 리프를 자르고 그리고 걔를 한 커플 벗겨낸 다음에 슬라이드에 올리고 아이오딘을 두세 방울 떨어뜨리고 커버 슬립을 덮은 다음에 마이크로스코프로 옵설브를 한다. 그럼 이런 식으로 옵설브가 돼요. 이게 플란트 셀입니다. 저 가운데 보이는 동글동글아미들이 다 뉴클리어스고 그리고 우리가 셀 월하고 멤브레인을 볼 수 있고 사이토플라즘을 볼 수 있네요. 다른 올가넬들은 눈에 보이지 않죠 지금. 다른 올가넬들을 보고 싶으면 다른 색소를 써야 돼요. 자, 넘어가서 프랙티컬 2. 자, 이번에는 클로로플라스트를 옵설브 하고 싶을 때 나이프를 준비하고 이번에는 클로로플라스트를 보기 위해서 녹색 식물을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그 녹색 식물을 칼로 자른 다음에 역시 똑같이 슬라이드에 올리고 물을 두세 방울 떨어뜨리고 커버 슬립을 덮고 마이크로스코프로 옵설브를 하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저기 동글동글동글한 것들이 다 클로로플라스트입니다. 세 번째 프랙티컬. 자, 이번에는 휴먼 셀을 옵설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합니까? 휴먼 셀을 옵설브 할 때는 코튼버드를 준비해요. 코튼버드는 면봉이죠. 그리고 면봉을 가져다가 사람의 부컬셀을 옵설브 할 거예요. 부컬셀이 뭐예요? 입 안에 있는 여기 볼 안에 입 안에 볼 쪽에 있는 세포들을 볼 거라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색소는 메틸린 블루라는 색소가 필요합니다. 프로시저는 먼저 입을 한번 우물우물 헹궈주세요. 그리고 코튼버드로 입 안에를 한번 쓱 훑어낸 다음에 그 쓱 훑어낸 코튼버드를 슬라이드 위에 한번 쓱 문지르고 그 상태에서 침이 묻어 있을 거니까 좀 말려요. 안 그럼 너무 축축하잖아. 이제 거기다가 메틸린 블루 색소를 두세 방울 떨어뜨리고 커버 슬립을 하고 옵설브를 하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휴먼 부컬 셀이에요. 멤브레인 보이고 뉴클리어스 보이고 조그만한 검은 색깔 점점 같은 것들도 보이죠. 그죠? 자, 이번에는 넘어가서 Levels of Organization을 봅시다. 생명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봅시다. 생명체의 가장 기본 유닛은 뭐였죠? 셀. 좋습니다. 같은 종류의 셀이 모이면 하나의 티슈가 돼요. 다른 종류의 티슈가 모이면 하나의 올건이 돼요. 다른 종류의 올건이 모이면 하나의 시스템이 됩니다. 우리 사람은 이러한 시스템을 11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11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씩 봅시다. 먼저 11시 방향에 있는 urinary system. urinary system은 유린이 뭐죠? 소변이죠. urinary system은 뭐죠? 뭐죠?
뭐죠? urinary 시스템은 소변 보는 것과 관련된 시스템이죠. 그쵸? 그쵸? 콩팥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콩팥은 다른 말로 신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신장은 우리 등 쪽에 있어요. 2개가 있습니다. 척추를 기준으로 허리 쪽에, 엉덩이보다 살짝 위쪽에 2개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랫배 배꼽 밑에 가운데 쪽에 방광이 존재하죠. 방광은 영어로 bladder, B-L-A-D-D-E-R, bladder, 방광이 존재하죠. 그죠? 그다음 방광에다가 오줌을 다 모으고 나면, 유린을 모으고 나면 그게 바깥으로 배출이 됩니다. 맞죠? 그쵸? 다음 두 번째, reproductive 시스템이 있네요. reproductive 시스템은 뭐죠? reproduction이 뭐예요? reproduction? 나와 똑같은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reproduction 뭐예요? 번식이죠. 그럼 reproductive 시스템은 뭐라고 불러요? 생식계 또는 번식계라고 하면 이상하잖아. 생식기를 포함을 하는 거죠.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는 다르죠. reproductive 시스템이 모양이 달라요. 그 다음 그 옆에 뭐 있죠? integumentary system. integumentary는 우리 스킨을 말합니다. 스킨, 여러분 이 단어 다 아셔야 돼요. 알았죠? 단어 다 아셔야 됩니다. 그 오른쪽에 또 보니까 스켈레탈 시스템이 있어요. 스켈레탈 시스템은 뼈랑 관련이 있죠. 이 시스템이란 단어가 개거든요. 기역에다가 여의 이 개. 그러면 스켈레탈 시스템은 뼈개입니까? 이상하죠? 스켈레탈 시스템은 골격계입니다. 골격계. 그래서 뼈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머스큘러 시스템. 머슬은 뭐죠, 민결아? 근육이죠. 그래서 머스큘러 시스템은 근육계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nervous 시스템이 있어요. nervous 시스템. nervous는 뭐 긴장한 이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여기서는 nervous 시스템의 nervous는 nerve랑 관련이 있어요. nerve는 뭐죠? 신경. 그러면 nervous 시스템은 신경계가 되겠습니다. 무언가를 느끼는 그리고 감지해서 그거에 반응하는 거랑 관련이 있죠. 우리 7 characteristics of living organism 배웠어요. 미세스 그랜. 그 미세스 그랜에서 sensitivity랑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이 nervous 시스템이죠. 그쵸? 그리고 movement랑 관련이 있는 게 skeletal하고 muscular 시스템이죠. 그죠? 그리고 reproduction하고 관련이 있는 게 저쪽 위에서 봤던 reproductive 시스템이겠죠. 그리고 excretion하고 관련이 있는 게 저기 11시 방향에서 처음에 봤던 urinary 시스템입니다. 자, 넘어가서 circulatory 시스템이 있네요. circulatory 시스템은 뭐죠? blood circulation하고 관련이 있어요. 뭐죠? 혈관계 또는 순환계라고 합니다. 순환계, 혈관계. 자, 그 밑에 endocrine 시스템. 이건 뭘까요? endocrine 시스템. 엔도는 안쪽에 한자로 내자를 쓰죠. 내부 할 때 내. 엔도크라인은 내분비계입니다. 들어본 적 있나요? 내분비계? 그럼 지금 배우시면 돼요. 엔도크라인 시스템은 내분비계예요. 뭐랑 관련이 있냐면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 몸에 뭔가 호르몬 밸런스가 잘못 일어났을 때 우리는 병원에 가서 엔도크라인 시스템을 담당하는 부서에 찾아가면 됩니다. 옆에 림파틱 시스템이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초등학생까지는 우리 몸 안에 블러드 서큘레이토리 시스템밖에 없는 줄 알아요. 피밖에. 근데 우리는 피 말고도 림프라고 불리우는 또 다른 시스템이 있거든요. 핏줄 말고 림프줄이 있어요. 말이 이상한가? 핏줄, 림프줄? 림프관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다이제스티브 시스템. 이거는 7 characteristics of living organism 중에 누구랑 관련이 있는 거죠? nutrition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똥 싸는 것도 다이제스티브 시스템하고 관련이 있어요. 똥 싸는 것도. 맨 마지막으로 respiratory system. 이거는 이제 respiration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호흡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다 합쳐지면 하나의 리빙 오르가니즘이 돼요. 다시 정리하자면 똑같은 종류의 셀이 모여서 티슈, 다른 종류의 티슈가 모여서 하나의 organ. 지금 제가 organ의 심장을 그려놨는데 우리 핏줄도 organ이에요. 우리 뭐 아터리, 동맥, 그 다음 vein, 정맥, 뭐 전부 다 organ입니다. 우리 눈, eyes도 이것도 organ이고요. 그래서 다른 organ이지만 결국에는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organ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그런 다른 종류의 시스템들이 다 모이면 하나의 organism을 이룬다.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 알겠죠?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애니멀 셀이 무엇인지, 플란트 셀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구분을 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애니멀 셀들이 과연 다 똑같이 생겼나? 이걸 봐야 됩니다. 자, specialized cell of animals. specialized는 무슨 뜻이죠? 좀 더 전문적이게, 체계화된 이런 뜻이죠. 그래서 specialized cell이라고 하면은 좀 더 전문적이게 조금 더 발전한 특별한 그런 세포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몸은 전부 다 같은 종류의 셀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럼 뭐 머슬셀하고 아이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남성들이니까 전부 다 스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바디셀들은 다 스펌하고 똑같이 생겼습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 종류의 셀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스펌이 있고요. 또 여자면은 오범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스펌하고 오범이 합쳐지면 자이고트가 돼요. 스펌하고 오범이 합쳐지는 걸 fertilization이라고 하고 수정. fertilization이 일어나면 자이고트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자이고트가 발전해서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여덟 개가 19개가 되고 19개가 38개가 되고 막 발전을 하면 우리는 그거를 엠브라이오라고 부릅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사람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나면 사람 비슷한 외계인 같은 형상이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피터스라고 부릅니다. 베이비가 아니에요. 자, 요때 엠브라이오는 여러 가지 스테이지가 있는데 보면 개수가 다르죠? 그죠? 2개, 4개, 8개, 뭐 이렇게 16개 다르죠? 이때 개수가 나눠지면서 세포들이 다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엠브라이오일 때는 모든 셀들이 다 똑같은 셀입니다. 이렇게 아직 스페셜라이즈가 되지 않은 엠브라이오 셀들을 우리가 언스페셜라이즈 셀이라고 하고 좀 더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 스템셀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줄기세포. 그게 이 언스페셜라이즈 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셀 디퍼런시에이션이 일어나요. 명칭이 조금 헷갈리죠? 셀 디퍼런시에이션의 디퍼런시에이션은 변한다는 거예요. different, 변한다. 변하게 되면 스페셜라이즈 셀이 되는데 그때 이제 뭐가 될 수 있냐? 첫 번째 부컬셀. 이거 뭐였죠? 입안세포. 또는 얘네들은 뭐게? 민결아 얘네 뭐게? muscles. 얘는 뭐게? red blood cell. 얘는 뭐게? white blood cell. 얘는 뭐게? nerve cell 또는 뉴론이라고 부릅니다. 뉴론이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는 스펌 앤 오범이라고 안 부르고 합쳐서 부를 수 있는 말. 얘네를 합쳐서 뭐라고 부를까요? 섹셀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가메이트라고 불러요. G-A-M-E-T-E. 아, 몰라도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뒤 챕터에서 배워야 되니까 알아야 됩니다. 섹셀의 또 다른 이름은 가메이트예요. 이렇게 세포가 특정한 세포로 바뀌는 걸 셀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하고 이 과정을 거친 셀을 스페셜라이즈 셀이라고 부릅니다. 스페셜라이즈 셀은 스페시픽한 잡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셀들이 있는데 봅시다. 첫 번째, ciliated cell. ciliated cell은 cells with cilia. cilia를 가지고 있는 셀들인데 cilia가 뭔지 알고 있나요? 실리아는 조그만한 프로젝션이에요. 프로젝션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돌기 같은 거거든요. 얘가 하는 역할은 마이크로 오르가니즘들을 트랩하거나 오범이나 아니면은 플램은 가래죠. 가래를 운반한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 이따가 보고 얘를 좀 이그젬플들을 봅시다. 실리에이티드 셀은 먼저 콧구멍 안에 있어요. 콧구멍 안에 코털 나 있죠? 코털 있는 사람 다 있죠? 있죠? 코털 대머리 없죠 여기? 코털 없는 사람 없죠? 여기 코털에 있는 그 털들이 실리아고요. 일종의. 또 우리 스킨. 피부에도 털 나 있죠? 또 우리 트레키아는 어디냐면 윈드파이프. 여러분 숨 쉬는 거. 음식 잘못 먹으면 살에 들어 본 적 있죠? 살에 들어서 해본 적 있죠? 그죠? 거기 윈드파이프 쪽에도 실리에이티드 셀이 있고요. 아이브로우, 오비덕트, 그리고 머리, 헤드에도 실리에이티드 셀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그젬플인데요. 먼저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부터 봅시다. 지금 제가 구글에서 퍼온 그림인데요. 저기가 지금 우리 자궁에 지금 12시 방향에 보면은 지금 여성 생식기 자궁 모양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팔로피안 튜브라고 레이블링 되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자궁 그림의 오른쪽에 보면은 팔로피안 튜브. 오버리와 또 유터러스를 연결해주는 통로인데 그 통로를 확대해서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왼쪽 상단에 있는 11시 방향에 있는 저 그림처럼 생겼어요. 군데군데 털들이 나 있죠.
이 털들이 저 동그란 게 오범인데 이 오범을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줘요. 다음에 우리 세시방향 쪽에 보니까 코털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뭐도 있냐면 폐 쪽으로 가는 기관에 실리아라고 불리우는 털들이 나 있는 게 보여요. 보이나요? 보여요? 그래서 요런 게 실리아 그리고 실리아를 가지고 있는 세포들 실리에이티드 셀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너브셀 신경세포죠. 너브셀은 electrical impulse를 transport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뜨거운 걸 만졌어요. 뜨거운 걸 만졌으면 그러면은 뜨겁다는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뜨겁다라는 정보가 너브셀을 통해서 뇌까지 전달이 됩니다. 7 characteristic 중에서 sensitivity랑 관련이 있는 셀이 바로 이 너브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똑같은 이그젬플 여기 써놨죠. 뜨거운 물체를 만지면 뜨겁다라는 electrical impulse가 브레인까지 전달이 되고 누구를 통해서? 너브셀을 통해서. 또 브레인에 있는 너브셀들이 이거를 운반을 해준다. 누구한테? 손에 있는 근육들한테. 어떤 정보를 운반해줍니까? 손때라는 정보를 전달을 해주죠. 자, 이런 너브셀들을 다른 말로 좀 더 짧게 뉴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런 뉴론들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센서리 뉴론, 릴레이 뉴론, 그리고 모터 뉴론이 있다. 이런 뉴론들의 역할들은 아까 전에 봤고 뉴론들이 있는 곳은 스킨, tongue, eye, ear, nose 그리고 브레인 또는 스파이널 코드에 있다. 자, 스파이널 코드하고 브레인을 합쳐서 우리가 CNS, Central Nervous System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비위 좀 괜찮나요? 실사입니다. 브레인하고 스파이널 코드예요. 우리 뇌하고 우리의 척수입니다. 척추 말고 척수예요. 여기에서 이제 정보들이 전달이 되는 거다. 너브셀이 굉장히 길어서요. 어떤 너브셀은 뇌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쭉 연결되는 너브셀도 있어요. 다음 레드블러드셀. 레드블러드셀은 옥시즌하고 카본다이옥사이드를 운반해주는 게 레드블러드셀이죠. 그죠? 레드블러드셀은 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움푹 파인 모양으로 생겼어요. 바이콘케이브 쉐입으로 생겼습니다. 뉴클리어스가 없어요. 대신에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어서 옥시즌 운반에 굉장히 유용하다. 레드블러드셀의 또 다른 이름은 에리트로사이트고 본 메로우에서 만들어진다. 레드블러드셀이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본 메로우에서 만들어진다. 이거 전부 우리 다 뒷챕터에서 나중에 배울 내용인데 지금 미리 외워놓으면 그 챕터에서 외울 게 한 바가지라서 미리 이런 정보쯤은 좀 소소하게 외워놓으면 그때 가서 쉽겠죠? 이 정도는 소소하죠? 그죠? 이 정도 외워줄 수 있죠? 자, 그럼 본 메로우는 어디냐? 본 메로우는 골수인데요. 골수는 이쪽이 골수입니다. 여기가 바로 본 메로우예요. 그래서 본 메로우에서 블러드 셀들이 만들어진다. 레드 블러드 셀 말고 화이트 블러드 셀이나 플레이틀렛들도 거기에서 만들어진다. 화이트 블러드 셀은 백혈구죠. 화이트 블러드 셀의 역할은 패토젠이면 병원균이거든요. 병원균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병원균, 패토젠이라고 불러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프로톡티스트, 펑거스, 기타 등등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패토젠입니다. 걔네들하고 싸우는 게 이 화이트 블러드 셀이죠. 또 다른 이름으로 류코사이트라고 해요. 선생님 이건 몰라도 되지 않나요? 알아야 됩니다. 상식이에요. 이게 왜 상식이죠? 여러분 백혈병 알아요? 백혈병? 백혈병이 어떤 병이죠? 백혈병이 화이트 블러드 셀이 멈추지 않고 만들어지는 백혈구 암이에요. 백혈구들이 멈추지 않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몸의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막 자기 스스로도 내 몸에 이로운 세포인데도 이거 외부의 적이다 이러고 죽이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도 아파지는 이런 게 백혈병인데, 백혈병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 류키미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따온 거예요. LEUK. 왜? LEUK가 화이트 블러드 셀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사이트가 셀이니까. 이런 화이트 블러드 셀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가메이트는 섹스셀이라 그랬죠. 두 종류가 있죠. 스펌하고 오범이 있었어요. 스펌은 메일 섹스셀이고 어디서 만들어져요? 어디서 만들어져요? 그 초등학생들 중에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스펌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바깥으로 돌출되어져 있는 길다란 부분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죠. 동그란 주머니에서 만들어지죠. 그 동그란 주머니를 뭐라고 부릅니까? 테스티스 또는 테스티클이라고 부르죠. 그죠? 테스티스 또는 테스티클. 근데 테스티스는 싱귤러 하나만 부르는 말인데 여러분 두 개 가지고 있죠. 그죠? 주머니 하나인데 그 안에 알은 두 개 있죠. 그 두 계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스타라고 부릅니다. 또는 테스티클즈라고 불러요.
그 안에 보면 에피디디미스라고 불리우는 관이 있는데 그 관에 저장이 되어졌다가 나중에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스펌 이렇게 생겼죠? 그쵸? 알죠? 네, 넘어갑시다. 이렇게 레이블링 한 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아까 전에 말한 거 여자친구들은 잘 모를까봐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스펌이 만들어지는 곳은 저쪽 바깥으로 돌출되어져 있는 길다란 부분이 아니라 테스티클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에피디디미스에서 저장이 됐다가 나중에 어디를 통해서 vas difference를 통해서 쭉 가가지고 유레트라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된다. 자, 그럼 오범은요? 오범은 female sex cell이죠. 오버리에서 만들어져요. 오범은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세포 중에 가장 큰 세포가 바로 이 오범입니다. 그래서 오범의 명칭들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뉴클리어스가 있고 사이토플라즘이 있고 그 다음 그 바깥에 조나 펠루시다라는 게 있고 그 바깥에 코로나 레디아타라고 불리우는 다른 셀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자친구들은 어디가 오버리인 줄 모를까봐 그림을 준비했어요. 유터러스의 반만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한쪽에 오버리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거 좌우대칭으로 데칼코마니처럼 하나 더 오른쪽에 만들어져야지 완벽한 한 세트죠. 오버리에서 만들어져서 팔로피안 튜브로 들어가서 그래서 어디로 간다? 유터러스로 간다. 자, 이번에는 애니멀 다 했고 플란트 셀의 스페셜라이즈 셀들을 봅시다. 플란트 셀의 스페셜라이즈 셀들은 먼저 루트 헤어 셀, 그리고 가드 셀, 그리고 펠라사이드 셀, 그리고 플로엠 셀, 그리고 자일럼 셀들이 있습니다. 먼저 루트 헤어 셀은 루트니까 당연히 뿌리에 있을 거고 가드 셀하고 펠라사이드 셀은 리프에 있어요. 우리 여러분 깻잎 먹어본 적 있어요? 깻잎이나 상추? 그러면은 깻잎이나 상추가 윗면은 매끌매끌하고 뒷면은 까끌까끌하죠. 그 뒷면에 가드셀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가드셀이 지금 두 개가 있죠. 저기 가드셀 보면 약간 목베개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목베개? 또는 치질방석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저 두 개가 있는데 쟤네가 부풀어 오르면은 저 가운데 동그라미가 닫혀요. 그러면은 옥시즌이나 카본다이옥사이드가 리프 안으로 못 들어가고 저 가드셀이 저렇게 지금 치질방석처럼 저렇게 열리면은 그럼 이제 옥시즌하고 CO2가 리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저 가드셀이고요. 펠리세이드 셀은 리프 안에 있는 셀인데 뭐 하는 셀이냐면 얘가 특히나 클로로플라스트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클로로플라스트가 많아서 포토신테시스가 특히나 잘 되는 그런 셀입니다. 자일럼하고 플로엠이 있죠. 자일럼이 하는 역할은 뭐죠? 물하고 물에 녹은 미네랄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미 같은 거 줄기 싹둑 잘라보면 거기에 관이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360도 돌리는 거에 따라서 180도 돌리는 거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니까 한쪽 반원은 자일럼이고 다른 한쪽 반원은 플로엠입니다. 플로엠은 포토신테시스로 만들어진 글루코즈를 슈크로즈로 바꿔서 운반해주는 관입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플란트가 그림이 가운데 있고 플란트 왼쪽에 보니까 리프 스트럭처가 있어요. 리프를 확대해서 보니까 윗면부터 아랫면까지 있고 아랫면에 보니까 아까 봤던 가드셀들이 있죠. 그리고 뿌리 쪽에 보니까 확대해서 보니까 루트 헤어셀들이 있고 또 스템 줄기 쪽에 반 딱 잘라서 보니까 2시 방향에 그 스템들을 잘라서 본 모양인 자일럼, 플로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루트 헤어셀은 저렇게 헤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하고 미네랄들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가드셀은 아까 전에 제가 말했죠. 리프 안으로 들어가는 CO2랑 O2의 양을 컨트롤하고 펠리세이드 셀은 포토신테시스에 쓰이고 자일럼은 물하고 미네랄을 운반하는 데 쓰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빈 통이에요. 그리고 플로엠은 포토신테시스로 만들어낸 슈거, 즉 글루코즈를 슈크로즈로 바꿔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애니멀 셀들에는 그럼 아까 전에 그런 세포들이 모여서 티슈를 만드는데 티슈는 똑같은 종류의 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티슈다. 티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에피텔리얼 티슈, 머슬 티슈, 뭐 글레인 티슈, 커넥티브 티슈, 너브 티슈 이렇게 있습니다. 에피텔리얼은 표피를 말해요. 표면을 이루는 세포들이에요. 그래서 에피텔리얼 티슈는 a thin layer of epithelial cells to make lining. 예를 들면 우리 소장이나 대장 안쪽에 미끌미끌거리고 바깥쪽도 미끌미끌거리죠. 그게 다 에피텔리얼 셀들로 이루어져 있고 튜브 티슈. 우리 왜 뭐 블러드 베셀도 튜브잖아요. 이런 튜브를 만드는 튜브 티슈들이 있고 머슬 티슈. 이건 당연히 머슬을 만드는 티슈고 글란드 티슈. 아까 전에 글레인이라고 타이포 났었죠. 글란드 티슈는 글란드를 만드는 곳입니다. 글란드는 뭘까요? 호르몬을 바깥으로 분출하는 곳이 글란드입니다. 걔네를 만드는 티슈들이 있다.
다음에 플란트를 이루는 티슈들. 먼저 리프부터 볼게요. 리프를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이게 만약에 깻잎이다. 그러면은 저 위쪽 부분에 있는 왁시 큐티클이 깻잎 윗부분이고, 저 밑에 쪽 부분에 있는 스토마, 뭐 왁스 큐티클, 그 다음에 저기 구멍 똥똥 뚫려 있는 저 가드셀들이 있는 저거 부분이 깻잎의 아랫면 부분이고요. 중간에 메소필이라고 돼 있는 에어스페이스 있고 한 그 공간이 깻잎의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깻잎이라면. 이런 명칭들 아셔야 되겠고, 지금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리프의 중간에는, 그리고 스템의 중간에는, 그리고 루트의 중간에는 베스큘러 티슈들이 있어요. 자일럼하고 플로엠이 있죠. 어떤 역할인지는 아까 말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에피덜말 티슈, 덜말이 피부를 말해요. 그래서 에피덜미스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있었죠. 아까 어퍼 에피덜미스랑 로어 에피덜미스. 자, 올간으로 넘어갑시다. 근데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5분만 쉬고 오세요. 자, 5분 쉬고 왔으니까 올건스 합시다. 올건스. 자, 올건들은 다른 종류의 티슈가 모여서 하나의 올건을 만든다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죠. 같은 종류의 셀들이 모여서 하나의 티슈, 다른 종류의 티슈가 모여서 하나의 올건, 다른 종류의 올건이 모여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올건은 다른 종류의 티슈들이 모인 거고, 그리고 그 다른 종류의 티슈들이 모여서 한 가지의 같은 스페셜 펑션을 carry out 합니다. 자, 올건들의 example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stomach, 위고, heart, 심장, lung, 폐, intestine, 장이죠. 여기서 이제 소장이면 small intestine, 대장이면 large intestine, brain, eye 이런 거 전부 다 올건들이죠. 스토머크는 어떤 티슈를 갖고 있냐? 에피텔리얼 티슈, 글란드 티슈, 머슬 티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플란트 입장에서는 리프나 루트나 스템 같은 것들이 올건인데, 예를 들면 리프 같은 경우에는 에피더미스 티슈, 펠리사이드 티슈, 스폰지 티슈 이렇게 다른 종류의 티슈들이 모여서 하나의 올건인 리프를 만든다. 이것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스콥을 사용을 하죠. 왜냐면 우리 네켓 아이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스콥 두 개 배웠죠? 라이트 마이크로스콥하고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콥. 그쵸? 아까 앞에서 다 배웠던 것들이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그니피케이션 칼큘레이션 하는 방법. 매그니피케이션 몇 배 확대했냐 보는 거죠. 자, 보니까 얘가 0.000004m인데 실제로 마이크로스콥에서 0.04m처럼 보인다. 그러면은 확대는 몇 배 한 거다? 만 배 한 거다.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죠? 다음 오브젝트의 사이즈 에스티메이션. 여러분 혹시 여기서 동그라미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아주 작은 동그라미가 어딘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 그게 애톰이에요. 그래서 애톰이 엄청 작고요. 그 다음은 몰리큘. 몰리큘은 2개 이상의 애톰들이 합친 거거든요. 그 다음은 마크로몰리큘. 마크로몰리큘들은 조금 더 사이즈가 크고요. 그 다음은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조금 더 사이즈가 크고요. 박테리아, 아메바, 그 다음에 풀스톱. 그러니까 우리가 풀스톱을 쓰잖아요. 이렇게 요 풀스톱보다 작은 사이즈들이 바로 저기 보이는 아메바,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애들이다. 그러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죠? 이런 거는 멀티플 초이스에서 가끔 너네한테 서제스트 하는 문제로 나올 수 있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챕터가 끝났어요.